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거의 대부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됐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알트 종목들 위주로는 수익 실현하고 나서 후속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 않았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에 따른 단기 눌림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 자체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만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렸을 때 그때 다시 후속 종목 타점까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플 타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4,550원에 매도 타점 드린 이후에 현재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방에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면서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는 미리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XRP 시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골든크로스, 그것도 MV, RV 지표에서 발생했죠. 이게 그냥 차트에 뜨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과거에 몇 년 동안 단 2번 이 신호가 나왔었고요. 각각 630% 상승 그리고 54% 상승을 이끈 바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고요. 이번에는 그 시점 자체가 더 묘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미국 SEC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직후에 떴고 2020년 12월부터 이어졌던 4년 가까운 싸움이 이제부터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시장 전반에 깔려있던 XRP를 둘러싼 제도권 리스크들이 거의 다 거친 상황이죠. 이 타이밍에 나온 골든크로스라고요.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게 지금 당장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포인트인 거고, 왜냐하면 속을 들여다봤을 때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고래 지갑 자금 흐름들이 최근에 음수로 전환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큰 손들이 일부 물량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거고, 올해 1월부터 2월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점 찍고 바로 조정 하락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500만 XRP 이상 순유입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매도 압력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흐름들이 완전히 나쁘다고 말할 순 없겠죠. 센티멘트 데이터를 봤을 때 거래량이랑 순환량들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움직인 총 토큰 숫자 그리고 순환량은 같은 토큰이 여러 번 거래돼도 한 번만 카운트하는 지표입니다. 이 순환량이 급등을 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에서 실제 경제 활동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고요. 단순하게 세력들이 돌려막는 거래가 아니라 실제 사용과 실제 수요가 붙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틸리티 급증 뒤에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요, 이번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료는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 다만 그 점화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기술적 분석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XRP가 삼각형 패턴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 돌파 자체가 강세 시그널로 읽히고 실제로 돌파 후에 단기 상승세까지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돌파가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수급이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3.3달러 지지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 될 거예요. 여기만 버티면 3.5달러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래 자금 순유입이 회복되는 시점 그리고 3달러 초반의 눌림목 자체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EC 리스크가 현재 사라졌죠. 그렇다면 이번 골든크로스 자체가 앞으로 XRP 5달러 그리고 장차 XRP 10달러 구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연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정리할 건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골든크로스 뜨면은 이제부터 직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이거는 오해입니다. 신호랑 속도는 다르다라는 거고, 과거에도 방향성은 맞았었어요. 근데 중간에 꼭 조정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미 털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결국의 결론은 이겁니다. 방향은 위라는 거, 그리고 속도는 수급이 결정을 한다라는 거.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흐름 지켜보고, 못하신 분들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XRP 눌림목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골든크로스를 단순하게 차트 신호로만 보지 마시길 바래요. 이건 XRP가 제도권 자산으로서 재평가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첫 번째 기술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재편이 될지 변화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눈이 이번 랠리에서 진짜 수익을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한 박자 늦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몇 년 전에 터졌었던 테라 루나 사태처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사건들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알트코인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코인들이 난립을 했고, 이 과정에서 투기 과열 그리고 무분별한 ICO 자체가 이어진 바가 있었죠. 이런 배경들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혁신보다는 위험 최소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의 움직임은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자본 이득세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크게 줄여버렸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채굴 세금 부과 계획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히려 감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보유도 허용이 되면서 ETF 승인까지도 이뤄졌고, 전통 금융과의 연결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엘살바도르 사례는 더욱더 인상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면서 고등학생 교과서에 비트코인 교육을 포함을 시켰고요. 해변 도시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커피값까지도 결제하는 이런 장면들이 일상이죠. 이런 정책 패키지가 결제나 교육, 보유를 동시에 묶어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이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국내 결제망 그리고 디파이 환경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5%가 달러 기반이라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계도 분명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이 나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담보화하고, 그리고 결제 레이어를 XRP로서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조합들이 유효할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 가치 저장과 담보 역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라거나 기관들이 일정 비율을 보유를 하면은 글로벌 신뢰도까지도 확보가 가능할 거고, XRP는 속도랑 비용에서 탁월하다 보니까 대규모 결제나 송금 인프라에 적합하겠죠. 즉 비트코인이 금고의 가치를 담당을 하면서 XRP가 실시간 결제망을 담당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을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육성을 하게 된다면요, 지역 결제망은 XRP로 운영을 하면서 준비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담보화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지역 내부 거래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가 되면서 글로벌 결제망에도 쉽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CBDC 디지털화폐랑 연계를 하면요,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고유의 영역들과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이런 영역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정책 결정자들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가격이 오를 때는 담보 가치가 늘지만요, 급락했을 때는 담보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초기에는 원화 기반 비율을 높여놓고 점차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는 이런 방식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운영하면은 제도권과 민간 모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글로벌 통용성까지도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결국에 현재 시점에서 핵심은요, 정책 실험의 속도가 될 거예요. 미국처럼 산업 육성을 전제로서 제도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엘살바도르처럼 패키지로 밀어붙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처럼 다른 나라의 사례만 보고만 있으면요, 또 한 번 금융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XRP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인 거고,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한쪽에선 변동성 속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강화되는 디지털 금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전 세계 송금 그리고 결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브릿지 자산입니다. 이 둘을 적절하게 이 둘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합만 잘 해주면은 우리나라가 단순한 코인 투자 강국을 넘어가지고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요, 이 가능성을 정책과 제도 산업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 실행력이겠죠. 이 금융 패권은 한 번 잡히면 수십 년을 유지를 해줍니다. 이번에도 한 박자 늦음이 반복이 된다? 그렇다면 그 대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치르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지금 한 걸음 더 빠르게 나아간다면은 비트코인과 XRP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면요, 결국의 핵심은 내가 가진 코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팔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겠죠.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일이 있습니다. 가장 맛있고 가장 인기가 좋고 가격까지도 좋은 제철 시기가 딱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팔면 좋은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제철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 맛은 떨어집니다. 한번 맛보고 또 사주던 손님들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결국 상품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마음 한켠에는
그때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 팔 걸, 이런 후회만 남게 되겠죠. 이걸 XRP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플 XRP가요, 가장 뜨거운 순간은 보통 호재가 터졌을 때,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시장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너도 매수할 때, 그리고 심리적인 단기 고점 구간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분할 익절을 해야 될 시기인데, 참 이상하게도 이 순간 사람 욕심 자체가 가장 커질 때랑 맞물린다는 거예요. 만 더 가자, 이 가격만 넘으면 5,000원, 6,000원이다, 그 이상까지도 갈 거다, 이런 생각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투자 시장은 내가 매도를 고민하는 순간 이미 다른 누군가는 목표가에 도달해가지고 수익 실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상승 후에는 단기 조정이 찾아오는 게 시장의 전형적인 패턴인 거고, 모든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면은 하락이 없을 것 같지만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심리를 컨트롤할 줄 아는 분들, 원칙 매매로서 욕심 없이 목표가를 설정하고 미리 걸어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선 매도 없이 비정상적인 직선 상승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의 문제는요, 이 현실을 외면하면서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겠죠. 이 매도를 하든 안 하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을 놓쳤다라고 해서 그 다음 기회에 그때 못 판 가격만 바라본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 매매 패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4,900원을 찍고 하락하고 나서 다시 상승할 때 새로운 단기 고점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때 4,900원에도 안 팔았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최소한 높게 팔아야 된다, 이 생각부터 하시죠. 근데 이 순간부터는 오히려 수익 실현 타점 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수익 보기가 힘들어지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건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매매하시고 욕심보다 지금이 제철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